연금도 없는데 밥은 왜 먹어요?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 1억 8천을 다 주고도 저는 이제 짐이 되었답니다. 냉장고에서 식은 미역국을 꺼내던 그날 며느리는 요양원 브로셔를 제 앞에 던졌죠. 하지만 몰랐겠죠. 40년 만에 전화한 제 친구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화자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눈물도 다 마른 채 그녀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도윤이 사업만 잘 되면 돼. 통장 잔고는 1억 8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금 전부였습니다. 아들 도윤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사업 성공하면 진짜 효도할게. 엄마 평생 편하게 해드릴게요. 강화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아들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도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강화자가 먼저 전화를 걸면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강화자는 불안했습니다. 혼자 남은 원룸에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집이 좀 넓어졌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요? 강화자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날 찾는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인사도 건성이었고 도윤은 강화자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 쓰세요. 좀 좁지만 그래도 괜찮죠? 방은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곁에 있으니 행복해.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도윤과 미정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모시는 거 생각보다 부담이네. 그래도 어쩌겠어. 일단은 참아야지. 강화자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강화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면 아들이 좋아하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강화자가 설거지를 하면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마치 왜 자꾸 주방에 들어오냐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화자는 손자 서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오늘 맛있는 거 해줄까? 하지만 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애는 제가 챙길게요. 음식도 알레르기 있어서 함부로 못 먹어요. 강화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미정과 도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강화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드셨죠? 미정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식은 밥과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며 목구멍이 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내 처지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화자는 우연히 부엌 옆 복도에서 도윤과 미정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물소리를 멈추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좀만 참아.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도윤의 대답은 무기력했습니다. 연금도 없는 사람이 왜 밥을 먹어요? 매달 생활비라도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의 말에 강화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무슨 돈도 없으면서 차라리 생활비 50만 원씩만 받아도 월세 보탤 텐데.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강화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강화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우리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서.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는 5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매달 50만 원만. 그 정도면 괜찮지?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강화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돈은 모두 아들에게 줬고 이제 남은 건 기초연금 30만 원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강화자는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다용도실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은정.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40년이나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겠지. 그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강화자가 거실에 나오면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조차 견디기 힘든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강화자는 손자 서준에게 작은 과자를 건넸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사온 거야. 먹어봐. 하지만 미정이 과자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함부로 주지 마세요. 요즘 애들 입맛 까다로워요. 그리고는 과자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작은 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마저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강화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 강화자는 조용히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박은정의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한 번만 용기를 내보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직전 강화자는 멈췄습니다. 아니야.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부끄러울 뿐이야.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요양원 브로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대요. 강화자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를 본 순간 강화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짐이 됐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브로셔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식사도 나오고
친구들도 많대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말해봤자 결국 쫓겨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화자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그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화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옷 좀 갈아입으세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강화자는 깜짝 놀라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했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도 미정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냄새라는 건가? 강화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화자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냄새나는 존재구나.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샤워를 2번 했습니다. 몸을 문질러도 자신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강화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손자 서준에게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사온 거야. 가지고 놀아봐.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장난감을 서준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이런 싸구려 주지 마세요. 우리 애는 비싼 거 갖고 놀아요. 그리고는 장난감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강화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자는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화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도윤과 미정의 대화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물소리를 멈추자 2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집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자고 하잖아. 도윤의 대답은 짜증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빨리 좀 결정해요. 저 정말 못 참겠어요. 매일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혀요. 미정의 말에 강화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까지 정리할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다음 주까지라고? 강화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라도 들키면 더 큰 눈칫밥을 먹을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용도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요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3시 강화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강화자는 오래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작게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손자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넌 왜 일어났어? 강화자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은 강화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는 소리 들렸어요.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들켜버린 것입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잠깐. 서준은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미정이 쓰레기통에 버린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몰래 주워왔어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강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자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미정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두려웠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 고마워. 강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엄마가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서준이 강화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강화자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날 사랑해주는구나. 서준아, 어서 자야지. 엄마가 보면 혼난다. 강화자는 서준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준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화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화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당할 순 없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펼치고 박은정의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0년 만이지만 그래도 친구잖아. 한 번만 용기를 내보자. 강화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친구한테 이런 처지를 말하면 부끄럽겠지.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화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강화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화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은정아, 나야. 화자야. 강화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화자야? 정말 너야? 응, 나야. 오랜만이지? 강화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화자야, 무슨 일 있어? 왜 우는 거야? 강화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나 정말 힘들어.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자야,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주소 좀 알려줘.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화자는 흐느끼며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화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말했구나.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은정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강화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화자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몇 장, 그리고 손자가 준 장난감 자동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정에게 전화를 건 후 강화자는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은정이가 정말 올까?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나와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화자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화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도 좁고 애도 키워야 하고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강화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괜찮고 식사도 나오고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결정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는데? 강화자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좀 부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강화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요양원 비용을 내?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강화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서 정부 지원 받으면 되지 않아요? 미정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수급자가 되어야 하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까지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힘들어요. 도윤의 말에 강화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을 나와 방으로 돌아온 후 강화자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려질 줄은 몰랐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화자야, 우리 아들 잘 키우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도윤이도 잘 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화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에서 일했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아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들이 투정 부릴 때마다 강화자는 웃으며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지. 강화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해냈어.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보, 가지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강화자는 병원 침대 옆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강화자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장례식에도 잠깐 왔다 갔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강화자는 혼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시계, 안경.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진짜 효도할게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강화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 1억 8천을 건넸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나? 강화자는 자책했습니다. 돈을 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일부만 줬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4시, 강화자는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화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화자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미정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 집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강화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피해라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응, 다음 주까지 보낼 거야.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정부 지원 받아서 보내면 되지 뭐. 미정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강화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새벽 강화자는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박은정의 전화번호를 보며 은정이가 정말 올까?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강화자는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과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도 강화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부엌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화자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화자 씨 계신가요? 친구입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은정이다. 강화자는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은정아. 강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강화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자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강화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은정은 미정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오늘 화자 씨와 함께 나가야 해서요. 강화자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작은 희망이 가슴에 싹 텄습니다. 은정은 강화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자야, 일단 내 차에 타. 여기서 나가자.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화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미정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벗어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에 오르자 은정은 강화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자야, 괜찮아. 이제 내가 있으니까. 그 한마디에 강화자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40년 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하게 돼서. 강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은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지나
청담동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화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화자야, 너 지금 어디 있을 곳 있어?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 원룸 전세도 아들한테 다 뺏기고.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일단 내가 준비한 곳에 가자.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강화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차는 고급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강화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내 게스트하우스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어? 게스트하우스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은정아,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강화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회사 좀 운영해. 이제이 홀딩스라고 들어봤어? 강화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이 홀딩스? 그 대기업?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응, 내가 그 회사 회장이야. 은정의 말에 강화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너가 회장이라고? 강화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강화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4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던 친구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아, 나 정말 미안해. 이런 신세로 널 찾게 돼서. 강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친구 사이에 그런 거 따지나? 은정이 강화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 강화자를 불렀습니다. 화자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아들 회사 이름이 뭐야? 강화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윤이 회사? 왜? 그냥 궁금해서. 혹시 알아? 은정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응, 테크인이라고. IT 관련 회사인데. 강화자가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자야, 내가 좀 알아볼 게 있어. 오늘은 편히 쉬어. 내가 저녁에 다시 올게. 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지만 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은정이 떠난 후 강화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화자는 우연히 탁자 위에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이 홀딩스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이 홀딩스 중소기업 투자 확대.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화자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이 홀딩스는 올해 중소 IT 기업에 총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그중 테크인에는 30억 원을 투자했다. 강화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크인? 그게 도윤이 회사잖아. 강화자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은정의 회사가 도윤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정이가 도윤이를 도와준 건가? 강화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은정이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저녁이 되자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화자야, 내가 내 아들 회사 좀 알아봤어.
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응? 뭐가 어떻다는 거야? 강화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내 회사가 테크인에 투자를 했더라. 30억 원. 은정의 말에 강화자는 놀랐습니다. 그래. 그럼 도윤이한테 도움이 됐겠네. 강화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움? 그래, 도움은 됐지. 근데 화자야, 나 결정했어. 은정이 강화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뭘 결정했는데? 강화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투자금 회수할 거야. 전액 다. 은정의 말에 강화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 회수를 한다고? 그럼 도윤이 회사가. 강화자는 당황했습니다. 망하겠지. 당연히.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은정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도윤이도 내 아들인데. 강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자야, 내 아들이 너한테 뭘 했는데? 연금도 없는 엄마한테 밥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은정의 말에 강화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망하게 하는 건. 화자야,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야. 부모를 버리는 사람한테는 사업할 자격이 없어. 은정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느껴졌습니다. 도윤이가 대가를 치르는 건가? 내일 아침에 통지서가 갈 거야. 48시간 내에 투자금 전액 반환. 못하면 법적 조치.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나는 건가? 은정은 강화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자야,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 말에 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될까? 불안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이홀딩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도윤은 심상치 않은 예감에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도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투자금 회수 통지서입니다. 48시간 내에 30억 원 전액 반환.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억을 48시간 안에?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윤은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이제이홀딩스 측에서는 일방적 통보만. 도윤은 즉시 이제이홀딩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도윤은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억을 어떻게 구해? 은행 대출도 한계치까지 받았는데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이제이홀딩스에서 투자금 회수한대. 48시간 안에 30억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30억? 그걸 어떻게 마련해? 나도 몰라. 방법이 없어. 은행도 더 이상 대출 안 해줘.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회사 망하는 거야?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몰라. 그냥 불안해서 그래.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이홀딩스 회장실에서 직접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도윤 씨, 박은정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갑자기 투자금을?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잘못했냐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모를 버리는 경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하자 씨, 당신 어머니 말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회장이랑 무슨 관계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희 집안 사정은. 사정? 연금도 없는 어머니한테 밥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정입니까? 은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윤 씨, 제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사업을 하겠다고요? 48시간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엄마의 친구가 이제이홀딩스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회사 망하면 빚만 남잖아.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은행도 안 빌려주고 투자자도 다 도망갔어.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빌어볼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가 다 뺏었잖아. 도윤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가서 빌어야 해. 회장이랑 친구라며 엄마가 말하면 혹시 모르잖아. 다음 날 아침 도윤과 미정은 은정의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회사 측에서 어렵게 알아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도윤은 간절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맞아?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도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정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강화자의 아들 도윤입니다. 어머니 좀 뵙고 싶은데요. 은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화자 씨는 지금 바쁘십니다. 돌아가세요.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망하면.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용서 빌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은정은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지금 용서를 빌겠다고요?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려던 분들이?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강화자가 나왔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강화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화자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회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투자금만 회수하지 않으면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미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 강화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도윤아. 강화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연금도 없는데 밥은 왜 먹냐고 했지. 강화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나는 내가 준 1억 8천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 강화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집에서 돌아가시면 피해라고 했지.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강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너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엄마, 제발요. 회사 망하면 저희는. 도윤이 애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했을 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잖니. 이제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없어. 강화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은정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화자 씨는 더 이상 당신들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과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화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야, 화자야. 넌 당연한 걸 한 거야. 은정이 강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3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도윤과 미정에게는 거액의 빚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차가운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빚 독촉장만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윤은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화자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화자는 은정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건가? 가슴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정이 문을 열자 도윤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정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또 왔습니까? 제발이요. 한 번만요. 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강화자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들어오라고 해. 은정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자야, 조심해. 도윤은 거실로 들어와 강화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회사 망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강화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발 회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투자금만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도윤의 말에 강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강화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너는 지금도 돈 생각만 하고 있어. 진짜 잘못이 뭔지는 모르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너는 지금도 회사 걱정만 하잖아. 강화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거. 후회? 그게 진심이야? 강화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강화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 가거라.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어. 강화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요. 도윤이 강화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강화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가. 은정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나가세요. 회장님, 제발요. 저 정말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절망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엄마, 그럼 생활비라도 좀 주세요. 저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강화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러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생활비? 강화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금도 없는데 내가 뭘 줄 수 있겠니?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잘못 말한 거고,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너의 본심이었잖아. 강화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급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정이 문을 열자 미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강화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강화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잖아요. 미정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였습니다. 강화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뭘 원하는 거지?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로 온 거야? 강화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도윤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는 이제 빚만 있잖아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리려고요. 미정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 강화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회장님이랑 친구시니까 저 좀 취직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강화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돈 때문이구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정아, 너 지금 진심이야? 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강화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 냄새 난다고 했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해서. 그만해. 강화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너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해.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요. 은정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화자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회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서준이도 못 보실 텐데. 협박조의 말이었습니다. 강화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준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강화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미정은 화가 난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후회할 거예요. 고함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화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야, 화자야. 넌 당연한 걸 한 거야. 하지만 손자는 강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서준이 만날 수 있는 방법 찾아줄게. 은정이 강화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손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경매 넘어갔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강화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를 저으며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윤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강화자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화자는 은정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은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화자야, 도윤 씨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강화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 지금은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해. 은정의 말에 강화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시원? 응. 그리고 비톡촉도 심한가 봐. 강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무너진 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자야, 괜찮아?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화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도윤이야. 강화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제발 말 좀 해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화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매일 비톡촉 전화만 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강하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도윤아,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엄마 나 좀 도와줘. 제발. 살 수가 없어.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엄마가 회장님한테만 말하면 돼. 투자금 일부라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도윤의 말에 강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강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너는 지금도 돈 생각만 하고 있어.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잖아.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 지금 내 마음은 생각해 봤어? 연금도 없는데 밥 왜 먹냐고 한 거 기억나?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게 변명이 돼? 강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나를 짐이라고 했어. 요양원 보내려고 했고 집에서 돌아가시면 피해라고 했지.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강하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해. 너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어. 엄마, 제발. 끊을게. 강하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직접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은정이 문을 열자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도윤 씨, 이제 그만하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강하자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엄마. 도윤이 강하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하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매일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강하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모습, 떨리는 손, 눈물로 얼룩진 얼굴.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강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진짜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단지 힘들어서 그런다는 것을. 도윤아, 너 진짜로 뉘우치는 거야? 응, 엄마. 정말이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알아?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그게 다야? 강하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또 연금도 없는데 밥 먹지 말라고 했고.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한 짓이야. 그런데 넌 지금 뭘 원하는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돈이지? 회사 살리고 싶은 거지? 강하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뭐야? 너 지금도 회사 걱정만 하잖아. 강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너는 나한테 평생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강하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 준 1억 8천, 그게 내 전 재산이었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받고도 나를 짐이라고 했잖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또 나한테 의지하려고 해? 도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살려줘. 죽을 것 같아? 나도 너희 집에서 그렇게 살았어. 강화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식은 밥 먹고 냄새 난다는 말 들으면서 살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는 이제 스스로 살아야 해. 강화자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 가.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어. 엄마, 제발. 도윤이 강화자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그만해. 엄마. 은정이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화자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회장님, 제발이요.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할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엄마도 외로울 텐데.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화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아,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야, 화자야. 넌 당연한 걸 한 거야. 은정이 강화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인데. 화자야,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 도윤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은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정이 강화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화자야, 이거 봐. 이게 뭐야? 도윤 씨가 그동안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썼대. 지금 연체금이 500만 원이야. 은정의 말에 강화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내 명의로? 응. 그리고 내 주민번호로. 대출도 받았더라. 지금 1천만 원 채무가 있어. 강화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정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명예 도용은 범죄야.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인데. 화자야, 이건 범죄야.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빚을 떠안게 돼. 강화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신고할게. 내가 변호사 연결해 줄게. 은정이 강화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명예도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화자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고소했구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벌금형을 받았고 채무는 법적으로 강화자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도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도윤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5만 원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치까지 받았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도윤 씨, 언제 돈 갚으실 겁니까?
이번 주까지 2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에 10통이 넘는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싶었지만 혹시 일자리 연락이 올까봐 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고급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이제는 김밥 하나도 사치였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살았겠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식은 밥을 드시던 모습,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여는 모습, 눈치를 보며 설거지하던 모습.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고 경력은 애매하고 회사 파산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 20곳 넘게 지원했지만 단 한 곳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고시원 복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회사 망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두 사람은 복도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다 떠났죠. 아내도 어머니도. 도윤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족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미정에게서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메모만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은 미정에게. 도윤은 서준에 대한 면접 교섭권 포기. 차가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해야 해. 엄마, 나 도윤이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도윤은 울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연금도 없는데 밥 왜 먹냐고 한 거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준 1억 8천, 그게 엄마 전 재산이었다는 거 알아.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나는 그걸 받고도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나는 엄마 평생을 짓밟았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 쓰고 도윤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은정 회장 회사로 보내야겠지. 도윤은 이제이 홀딩스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며 엄마, 제발 이 편지만은 읽어줘. 간절히 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고시원비도 밀렸습니다. 도윤 씨, 이번 달 월세 내셔야죠.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일주일 넘게 밀렸어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짐은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노트북 하나.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길거리에 나서자 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막막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 1만 원이 아까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탈의실 락커에 짐을 넣고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 백수, 빚쟁이들. 나도 이제 이런 사람이 됐구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일당은 8만 원. 그것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힘들면 쉬세요. 젊은 일용직 노동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만 일했는데 육체 노동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도시락을 먹었지만 도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겠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살았다던 어머니.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이 되자 도윤은 다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몸을 씻고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들, 친구들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없구나. 그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채권 추심 회사였습니다. 도윤 씨, 500만 원 상환 기한 넘겼습니다. 법적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정말 잘못했어. 도윤은 울며 쫓아갔지만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깨어나자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몰락은 완성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화자는 은정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자야, 오늘 면접 준비됐어? 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강화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은정이 강화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전 10시 강화자는 EJ홀딩스 산하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시니어 인생 멘토링 강사 면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강화자 씨,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한 대화만 나눌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강화자 씨는 어떤 인생을 사셨나요? 면접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강화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나서 강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고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말을 들었죠. 면접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40년 만에 용기를 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면접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화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합격입니다. 강화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강화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강화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교육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는 30명의 시니어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화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화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68세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화자를 주목했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저는 짐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진다는 말을 들었고 매일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친구에게 연락했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강화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은 상황이에요. 아들한테 재산 다 주고 지금은 눈치만 보고 살아요. 강화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세요.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강화자는 매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강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강화자는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서준이 소식 들었어? 응, 미정이가 재혼했대. 서준이는 새아빠랑 잘 지낸다고 해. 강화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이만은 잘 자라야지. 화자야, 서준이 만나고 싶어? 내가 주선해 줄 수 있어. 강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서준이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해. 나중에 서준이가 크면 그때 만나도 늦지 않을 거야. 어느 봄날 강화자는 교육센터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나야. 서준이야. 강화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조금 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어떻게 전화한 거야? 엄마가 번호 알려줬어요. 할머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괜찮대요. 강화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정말? 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토요일 강화자는 서준을 만났습니다. 청담동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준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강화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준아, 많이 컸네.
할머니가 못 알아볼 뻔했어. 할머니도 예뻐졌어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해요? 할머니는 선생님이 됐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용기를 주는 일을 해. 와, 대단해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준아, 너도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해.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서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그 자동차? 네, 할머니가 처음 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장난감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아,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서준이 강화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화자는 장난감 자동차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눈물 흘렸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화자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강사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 강화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강화자는 도윤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정이 이제이홀딩스로 온 편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이 편지 어떻게 할까? 내가 결정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 은정이 말했습니다. 강화자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아.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읽을게. 그래, 내 마음대로 해. 1년이 지났습니다. 강화자는 여전히 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강화자를 찾아왔고 강화자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화자 씨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화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텐데요. 제 이야기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만 전하고 싶습니다. 강화자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강화자는 은정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은정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야?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고마워. 강화자는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자야, 넌 이제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68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생각보다 괜찮더라.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오늘도 강화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센터로 출근하며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화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강화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화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